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삼성그룹의 대학 총장 추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삼성이 대학별 추천 인원을 할당하면서 대학 서열까지 매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대학별, 지역별 차별을 뒀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런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채용 방식 변경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해소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1월 28일 화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지방에는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전주 8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은 예년보다는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설 연휴에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9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호석 경제부총리 미경질과 관련된 민주당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대변인 한정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당사자들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나 유체이탈 화법으로 담당 공직자 탓, 남 탓을 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경제부총리인 현호석 총리께서는 어리석은 국민 탓, 금융위원장은 언론이 확대한 탓, 금융감독원장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 탓, 이렇게 다 남의 탓으로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재직 시절 3년 내내 공공기관 기관평가 낙제점을 받아왔는데 이런 분이 또한 공공기관 개혁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도 민영화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발언도 하셨죠. 그런데 걱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약속하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역시 누군가의 탓으로 전가하실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다라고 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 그 누가 대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약속임을 국민들은 믿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다음 달 17일에서 22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우리가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 성사가 될까요?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마치 탁구 경기 핑퐁 하듯이 우리가 먼저 제의를 했었는데 북한이 거절했고 네. 좀 있다가 다시 북한이 그저께 제안을 해왔고 우리 측이 어제 화답을 했죠. 다음 달 17일에서 22일로 잡은 데는 약간의 곡절 사연이 좀 있습니다.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2월 17일 하루 전인 16일이고요. 네. 우리가 상봉일로 잡은 17일에서 22일, 끝나는 22일의 이틀 뒤인 24일부터는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해왔고, 이것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도 파기했었던 한미 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북한과 남한의 중요한 일정이 있는 그 사이에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은 건데요. 북한이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날짜는 조금 바꿀지 장소는 뭐 여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실무적인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최근 일련의 대화 제안 움직임을 쭉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트집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일정이 약간 촉박하긴 하지만 뭐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어서 빡빡하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통일부 실무 당국자의 얘기고요. 그나저나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늘 느껴왔던 건데 우리 측 언론들 표현이 대부분 이번에도 대화 공세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근데 대화와 공세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전술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대화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온갖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는 전술 일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진정성이 있거나 또는 전향적으로 뭘 하고자 할 때는 대화 공세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몇 수십 년째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들은 항상 너무나 판박이처럼 이번에도 대화 공세 이런 식으로 써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제대로 되었을 턱이 없겠죠. 1차로 언론들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에 나갈 사람 당권은 꿈도 꾸지 말라.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왜 그런 네. 겁니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거죠. 뜻이 있으면 뭐 당대표에 나가서 떨어질 망정 나가볼 수 있는 건데 며칠 전에 대통령을 비판한 현 김문수 경기지사요. 지사 불출마하고 대선 도전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고 김무성 의원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거물인데 요즘 친박계와 조금 미묘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권에 나갈 사람 당권에 나오지 마라. 왜 그러냐면 대권에 나갈 욕심이 있으면서 당권을 잡게 되면 청와대와 나를 세워서 자신을 좀 청와대 현 대통령과 돋보이게 하는, 차별화시키게 하는, 그래서 정치적 체급 격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점 뭐 당연한 예상이고요. 그거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점을 좀 은근히 과시한 거고 친박 최고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서청원 의원은 8월 달에 열리게 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두 차례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현우석 부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 경고를 했지요? 네, 며칠 전이니까 현 부총리가 했던 부적절한 발언이 뭔가를 잠시 상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니까 처음으로 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꼭 책임을 따진다. 이렇게 말해서 한번 국문을 들끓게 했죠. 그래서 이것을 수습해보겠다고 사과하러 나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96%가 동의서를 잘 안 읽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동의서라는 거 왜 무슨 약관이나 뭐 뒤에 보면 아주 깨알같이 잔뜩 쓰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읽는 사람 몇 퍼센트도 안 될 텐데 현 부총리 얘기는 사람들이 그거 꼼꼼히 안 읽어서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다. 금융기관들은 실은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아주 호된 비판을 받았죠. 당시 마침 대통령은 인도와 스위스에 국빈 방문으로 나가 있었던 중인데도 거기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흔히들 수보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서 부적절한 발언 유감스럽다. 재발하면 책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저 양반 좀 안 되겠다.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 현 부총리 아무튼 명줄 깁니다.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경고는 받았지만 네.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잘리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 만약 이 국면에서 현 부총리를 바꾸게 되면 이쪽 장관도 문제다. 저 양반도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여기저기서 개각 요구가 나올까 봐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경고를 세게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은 수보회의 자리를 중요한 발언의 장소,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기자들이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잘 안 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8, 9월 그 무렵에는 나는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에 덕 본 거 없다. 이거 정말이다. 뭐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고 기초연금 공약 파기한 거 왜 있지 않습니까? 노인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요. 그 돈 없어서 할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 사과 비슷한 발언도 이 회의에서 했었죠. 네.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수습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계속되고 있었죠? 네. 이견을 넘어서 이제는 대립 양상인데요. 이런 중대 사건 국면에서 이견 대립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허송하는 것, 이해해줄 국민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야당은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거 하자는 거고 여당은 진상규명을 하고 그래서 수습책을 먼저 마련하자는 건데 지금 그런 거 다 행정부와 금융기관, 카드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국회는 뭐 당리, 당략, 정쟁 차원에서 내 거를 관철시키자, 네 거는 뭐가 문제 있다 이러지 말고 법적인 보완사항을 미리 찾아서 법제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가 일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정치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정 뻔히 알거든요. 알면서도 이러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안철수 신당이 이름을 지었네요. 새정치신당이라고요. 네. 정식 창당 때까지 임시로 쓸 이름입니다. 아마 이번 6월 선거 또는 7월 30일 재보선 선거 그 무렵까지 이 이름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새정치신당. 뭐 새정치가 안철수의 대표 브랜드이긴 하죠. 기자들은 언론에서는 항상 이걸 줄여 말하니까 새신당이라고 줄여서 쓸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놓고 내부에서 말이 많았는데 안철수 신당이 우세했었답니다. 처음엔. 그런데 정당의 명칭에 대주주 이름을 넣자는 발상도 좀 그렇고 물론 뭐 그만큼 안철수 이름 석자가 상품성이 있다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무슨 뭐 제과점이나 미용실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새신당으로 정했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기초연금 공약 파기 건을 잘못됐다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건 잘못이다 하고 발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네. 이 파동 당시에는 안 의원은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 반, 국민 정서 따라잡기가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뒷북치면 감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때론 빈축을 받기도 합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 설을 맞아서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선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이번 설 연휴가 제법 길지요. 네. 그 뒤에 토요일, 일요일 그 휴일까지 다 합치면 너댓세 되던데, 정치인들 항상 구정이건 설이건 신정이건 간에 뭐 있으면 한복 입고 모여서들 단배식이니 차례식이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용으로. 네. 요번에 그런 거 안 하고 전국 버스 타고 돌겠답니다. 민심 들어보려고요. 일종의 이벤트성 정치 행사로 보이는데, 김한길 표 민주당은 투쟁해야 할 곳과 물러설 곳 이런 거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이벤트성 행사에 상당히 열심이고 또 강한 면모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버스 투어가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설이라는 게 오고 가고 바빠서 사람들 오랜만에 반갑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정치인들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나 시선을 끌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대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녀야 민심이 확인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염두에 둔 것일 텐데,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전셋값 문제나 가계부채 대책 같은 커다란 정책 큰 거 하나, 민생 관련 아주 피부에 크게 와닿죠. 이런 거 붙잡고 들어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좀 민주당이 먼저 내놔봐라. 정부 여당보다. 이런 주문이 더 많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가 오늘 끝나는데요. 여야는 아직도 이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못 정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월드컵이 한 넉 달 후 개막이 다가왔는데, 어느 룰을 적용할 건지를 정하는 룰 미팅이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옥신각신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개특위 멤버들은 오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서는데 해결 난망입니다. 특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 또 여야의 이견이 큽니다. 새누리당은 활동 시한을 좀 늘리자, 그래서 뭔가 하나 건져보자 하는 거고, 민주당 백재현 간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 오가서는 형식적인 특위 연장밖에 안 된다, 마치 일해보려고 꼼수 피우는 것처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냥 대선 공약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굳이 이럴 거면 특위 길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현행 방식대로, 즉 정당 공천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로 며칠 전에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나서 공조체제를 약속했지만, 과반 새누리가 버텨버리면 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누리가 이렇게 버티는 이면에는 정당 공천제를 없앴다가는 현역 시장 군수들이 프리미엄 효과, 현역들이면 아무래도 좀 유명하잖아요. 주민들 접촉할 기회도 많고, 이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 70-80%를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당선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다수인 거죠. 그래서 새누리가 정당 공천, 즉 기호 1번 새누리당 이거를 누려보려고 지금 이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올 들어 두 번째 시국미사를 열었다고요? 네. 작년에 군산에서 처음 열려서 박창신 신부 강론이 파장이 컸죠. 네.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난 1월 달에 올 초 1월 달에 수원에서, 그리고 어제 두 번째로 거제도에서 열렸습니다. 마산교구 소속의 이상원 신부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조금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사제단 신부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신도 간에 성당 안에서 서로 고성과 일부 삿대질이 오가는 등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사제와 신도 간의 위계 또는 관계, 네. 이런 게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게 또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성당 안에서 신부와 신도 간에 삿대질하면서 충돌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온라인 공간에서 광주 민주화항쟁 희생자를 또 관을 홍어 택배라고 부른 일베들이 공분을 좀 샀었는데, 네. 5.18 유족회가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면서요? 참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뉴스를 아침에 전해드려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 송구스러워질 정도인데요.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서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일베라고 줄여 말하죠. 네.
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광주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대구에 살아서 재판 관할지를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서 어제 대구에서 열렸는데 나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 대학생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5.18 당시 희생자 주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다가 택배 운송장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붙여서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라는 설명을 달아서 일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어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처음 열렸는데 네. 이 대학생 A씨는 관 속에 든 시신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은 상태로 패러디한 만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출산 패러디 그림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무혐의를 받았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는 모양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5.18 단체 회원 40여 명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울먹이면서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한 정치 내비게이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